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25년 차 된 의사 김정수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예전에는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뚜껑 하나 따는데도 낑낑대게 되고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한 방치하면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21.3%, 여성의 30.8%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이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짚어보고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사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뒤 건강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60대 이후에 왜 그렇게 근육 하는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었다면 노년기의 근육은 우리 몸의 핵심 생명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당 조절 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에서 80%는 바로 이 근육에 저장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머금어주는 거대한 댐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댐의 크기가 작아지니 약간의 음식 섭취에도 혈당이 쉽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이며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뇌분비학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신체 총 근육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은 1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몸 근육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괜히 허벅지가 굵어야 오래 산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 총사령부입니다. 혹시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나요? 글루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글루타민의 60% 이상이 바로 근육에서 저장되고 생성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제대로 싸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온이 떨어지기 쉽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암세포가 낮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증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암과 싸울 힘을 비축하는 것, 즉 최고의 항암 전략인 셈입니다. 셋째, 근육은 뼈와 관절을 지키는 최고의 에어백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수술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급격하게 쇠약해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에서 3배가량 높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뼈에 붙어있는 살덩이가 아닙니다. 충격을 흡수해 뼈를 보호하고 관절을 꽉 잡아주어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보호 장비입니다. 자, 이제 근육이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당뇨, 면역, 뼈 건강까지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근육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 소화도 안 되고 고기는 별로 안 땡겨 하시면서 식사를 부실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침묵의 근육 도둑입니다. 그럼 단백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을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체중 곱하기 1.2g을 드세요. 젊었을 때는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근육 상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유럽 임상영양대사회 및 여러 국제학회에서는 노년층의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이 아니라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계란 2개, 약 12g, 손바닥만한 생선 한 토막, 약 20g, 두부 반모, 약 16g, 닭가슴살 한 덩이, 약 23g을 모두 합친 양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3끼에 분산 투자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에 고기 반찬과 함께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받아들여 근육으로 상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90g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3끼에 걸쳐 30g씩 나누어 먹었을 때 하루 동안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총량만큼이나 분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계란 후라이, 점심에 두부조림처럼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육 상성의 스위치를 켜는 음식을 드세요.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다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상성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이 류신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연어, 계란, 그리고 유청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죠. 식물성 식품종에서는 대두, 즉 콩에 비교적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소화만 잘 되신다면 살코기나 생선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만으로 힘들다면 현명한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72세 어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사량도 줄고 근육이 눈에 띄게 빠져서 거의 외출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혈당도 경계선에 가까웠죠. 고기를 드시라고 해도 속이 부대껴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은 소화가 잘 되는 노년층 전용 단백질 보충제였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한 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 어머님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요. 이처럼 식사로 단백질을 채우기 힘든 분들, 특히 치아가 안 좋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조금 길었지만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근육은 생명입니다. 당뇨, 면역, 낙상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입니다. 둘째, 단백질은 내 체중 곱하기 1.2g을 목표로 3끼에 나눠서 드세요. 셋째, 근육 상성 스위치인 류신이 풍부한 고기, 생선, 계란, 콩을 꼭 챙겨 드세요. 넷째,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주저 말고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내일 아침 식탁 위에 계란 하나라도 더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25년차 의사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